자, 이건 실제 어떤 그 공공기관의 사례인 거죠? 네. 이거는요. 네. 어떤 사례입니까, 이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안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 같은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미 시스템에서 서버 수가 대미 시스템에 어떻게 몰려 있는지, 그 도메인별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부분들이 네, 있고요. 네. 또 도메인별로 또 서버의 OS와 하드웨어들 그리고 미드레어라고 하는 뭐 웹아스 DB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런 네. 부분들을 저희가 현행 파악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X86이 몇 퍼센트고 유닉스가 몇 퍼센트고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으면 유닉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X86 기반의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닉스는 이제 소위 말하는 U2L이라든지 U2W를 통해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원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나 시스템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부분들이나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안 나온다면은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분홍색인가요? 네. 이걸로 한 분홍색은 뭐 의미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대부분 이게 좀 약간 많은 것 조금 많거나 대부분 이제 네네네.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5년 내용 연수를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네. 사실은 그 예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한 10년에서 제가 15년까지 그 사용하는 그 하드웨어 자원 같은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부분들이 쉽게 전환 그렇죠. 뭐 이동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네네. 되겠죠. 그리고 이중화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가서 이 시스템의 그 업무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면은 네. 대부분 다 1등급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중화율은 5% 미만 그러네요. 이렇습니다. 왜 네. 이중화를 왜 못하냐? 그러면 하드웨어 자원을 똑같이 2배로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면은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한다면 굉장히 그렇죠. 이중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로 이전하면 지금 이중화 문제만 보더라도 뭔가 시스템의 안정성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괜히 클라우드 하면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거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전혀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네. 현재 아직도 이제 윈도우가 한 62%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리눅스 계열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들을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네.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리눅스의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으로 한 5년 뒤쯤에는 이 판도가 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년 뒤쯤에. 우선은 유닉스 시스템은 많이 그 X86 기반의 윈도우즈라든지 리눅스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리눅스 베이스에 많이 사용하지 리눅스가 않을까. 과반이 넘을 수 있을까요? 5년 뒤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웹아스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50% 네.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네. OS도 나중에 되면은 리눅스 기반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상전벽해네요. 막 그렇게 네. 된다면. 자, DBMS는 지금 DBMS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오라클을 굉장히 네. 많이 써요. 지금 현재 예시는 그렇지 뭐 포스그레SQL도 많이 네. 쓰긴 하지만 네. 가장 많이 쓰는 건 아직까지도 오라클이죠. 오라클 네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내 뭐 소프트웨어 뭐 오픈 소스인지 큐브리드라든지 뭐 MySQL이든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게 참 저도 좀 아이러니긴 한데요. 그러니까 알고 사실은 오라클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 썼으니까. 네,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이런 소프트웨어 오라클이 잘 맞는다. 뭐 이런 가이드를 받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추천하는 썼던 스펙에서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 쓰던 스펙, 네. 그냥 사양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저희가 오라클이나 다른 상용 DBMS 쓰다가 공개 DBMS를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깊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봐드리면 대부분이 전환이 가능은 합니다. 아, 네. 근데 물론 오라클이라든지 다른 상용 DBMS가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 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되지만 네. 공개 소프트웨어도
DBM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잘 돌아가지만 사실 그걸 공개 소프트웨어 쓰면 그 수요 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핸들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원하는 조직이 제대로 없으면 사실 수요처가 그걸 하기 쉽지 않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활성화가 좀 저해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음, 저희, 요즘은 그래도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하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력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웹서버나 아파치가 많이 쓰고 있고, 와스가 오픈소스 와스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네요. 한 절반 정도 쓰고 있네요. 지금. 네, 와스랑 웹 같은 경우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네. 공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지향을 합니다. 제가 많이 만나보고 많이 이제 강의도 나가고 그런 컨설팅을 해보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여기 전체 사용 현황이고 왼쪽은요. 오른쪽에는 센터 상용 현황인데 이게 센터가 뭘 말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센터는? 이 센터가 이제 공공기관 원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특정 네, 공공기관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오른쪽에 이 특정 기관은 굉장히 상용 소프트를 많이 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 공공기관이 또 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또 한 번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상용으로 계속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네. 자, 이거는 어떤 분석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정보통신 담당관 쪽에서는 대부분의 역할은 하드웨어라든지 통합 유지보수하는 부분들의 그 하드웨어 운영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따서 예산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하는데 나중에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들이 다 이제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쪽으로 많이 몰아져야 되는 물론 기획과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네네. 여기서 말하는 운영은 서비스 운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대부분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그 기술을 선택을 할 때는 정보통신 과나 뭐 그런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U2L도 많이들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은 무조건 클라우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닉스도 물론 유닉스 자체 이제 특정 커널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그 시스템들은 U2L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쉽게 전환이 많이 가능하고요. 또한 유닉스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리눅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환하시는데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요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2L을 보통 이제 뭐 한다면 한 프로젝트가 몇 달 정도 보통 그거는 그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다르죠. 많이 틀릴 네. 건데요. 뭐 평균적으로 한 3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U2L로 가면 리눅스 시스템으로 바꾸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약간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네네. 되고 아니면 그냥 가서 소프트웨어로 올릴 수 있는 구조면 금방 또 한달 간단하게 이내에 또 끝낼 수도 있는 끝낼 거고. 수가 있는 부분들. 네. 자, 이거는 어떤 지금 이제 앞서서 도메인별로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그 서비스별로 이제 클라우드가 전환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판단해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전환이 불가능한 시스템들은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보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종속성이 좀 짙은 부분들이 있다면 좀 약간 난이도가 좀 높아서 좀 어려운 것뿐이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한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 클라우드로 올렸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연구 시스템을 24시간 돌리는 데라든지 그런 CPU 활용도를 24시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클라우드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옮기는 경우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뭔가 클라우드로 이렇게 전환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배려보다는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심리적인 그런 것이 더 큰 것 같네요. 네, 예.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적인 담당자의 네. 그런 것들이 큰 것 같네요. 1등급이 3등급이 이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시스템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별로 등급을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은 이제 통합전산센터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이제 등급을 조사를 해서 네.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 공공기관이라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1등급은 아주 중요하고 만약에 장애가 났을 경우 굉장히 소송을 당할 수 있거나 굉장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1초만 다운타임이 생겨도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네네.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1등급 시스템이고요. 1%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런 것들이. 2등급 시스템은 그거보다 좀 사실 안 중요한 시스템은 없겠지만 네. 덜 중요하고 또 네. 3등급은 또 그거보다 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거고 네, 좀 그렇죠. 한번 혼나면 되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3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등급별로 이중화를 해야 되고 등급별로 어떤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어떻게 네.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뭐 3등급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4분의 네. 3이 3등급인데 네. 이 얘기는 뭔가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이제 우선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기술적인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대부분 다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정책상 네네.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갖도록 하죠. 네. 우선 제가 이제 클라우드를 컨설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클라우드가 전체적으로 무슨 요술방방이처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 목표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네.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제가 보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통합한 것에서 몇 퍼센트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 소프트웨어든지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그 비율을 어떻게 뭐 전략을 세울 것인가라는 부분. 아까 표준화적인 부분들, 네. OS라든지 DBMS를 어떻게 표준화해 나갈 건가. 세 번째는 거버넌스 체계를 잡아서 어떤 프로세스로 가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확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핵심으로 보고 비용 절감에 그거에 따른 비용 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성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을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알겠습니다.